챕터 4장에서는 컨테이너 객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물건들을 담아두는 용도로 쓰이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객체는 여러 가지 객체를, 데이터 객체를 담아두는 데 쓰는 객체입니다. 자, 이러한 컨테이너 객체에는 크게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A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B에 그 대갈로, 그다음에 C에 중갈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오른쪽에서 타입, 각각의 타입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갈로로 A는 클래스 튜플로 되어 있고요. B는 리스트, C는 딕셔너리. 자, 이러한 그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튜플 클래스, 리스트 클래스, 딕셔너리 클래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찍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찍어내는 방법이 이겁니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하면은 튜플 객체를 하나 찍어낸 겁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가 그 튜플 객체를 생성된 튜플 객체를 참조하도록 했고요. 자, 리스트 객체를 생성을 했고 B라는 변수가 참조하도록 했고요. 딕셔너리라는 객체를 생성했고 찍어냈고 C라는 변수가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튜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어떤 역 같은데요. 거기에 타임테이블 같은 게 타임테이블 같습니다. 근데 이 타임테이블은 이 중에 일부분이 바뀐다라고 해가 바꿀 수가 없죠. 바꾸려면 이 전체를 끄집어내서 새로 작업한 다음에 이거를 집어넣는 식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죠. 네, 쉽게 내용물을 바꾸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튜플을 이제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정수 3개를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도 내 보겠습니다. 자, 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갈로를 하면은 이제 튜플 객체가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갈로 안에 이렇게 숫자를 콤마로 나열을 하면, 요 값들이 들어있는 튜플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A 값을 확인해 보면,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 안에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안에는 그 세 개의 그 정수 객체가 들어 있는데 각각의 정수 객체에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대괄호를 써가지고요. 0이라고 해주면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고요. 1이라고 써주면은 두 번째 원소, 2라고 써주면 세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때 인덱스의 범위는 0, 1, 2 해서 총 3개가 됩니다. 자, 만약 이 허용되는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는 3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인덱스 에러, tuple index out of range. 자, 이러한 그 에러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소가 3개인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 인덱스가 2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는 인덱스의 값을 하나를 줘가지고 값을 하나만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양하게 좀 뽑아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슬라이싱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에 1, 2, 3, 4, 5가 1, 2, 3, 4, 5가 들어있는 튜플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A라는 변수가 그 객체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냥 1, 2, 3, 4, 5를 A에 넣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아직
그 객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고 그 객체 변수의 역할이 아직은 모호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한 거고요. A라는 변수는 객체를 참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할당 연산자를 적용했을 때. 자, 이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A의 대괄호 안에 1 콜론 3을 해주면 2랑 3이 그 출력이 2랑 3이 들어있다고 알려주는데요. 자, 이 1은 0, 1 여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은 뭐냐면 0, 1, 2, 3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끝에 있는 3 인덱스의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출력 이 A를 슬라이싱한 중간에 잘라낸 1, 3은 2, 3 요것만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가 0부터 5니까 인덱스 4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0, 1, 2, 3, 4 해서 전체 다가 포함이 됩니다. 자, 전체를 끄집어 올 때는 다음과 같이 시작이랑 끝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콜론만 이렇게 넣어도 전체를 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앞에만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를 생략하면 0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0번 인덱스에서 3 인덱스까지 끄집어 오시오. 3 인덱스는 0, 1, 2, 3 여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앞까지 여기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자, 시작 인덱스가 0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3개를 끄집어 오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5개를 끄집어 오시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된 것은 가장 마지막 이 녀석의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번호 5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값을 하나만 쓰는 경우에 0이라고 해주면은 첫 번째를 가리키죠. 1이라고 해주면 두 번째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인덱스가 0 이상일 때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인덱스가 지정이 되고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이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라고 줬을 때는 5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은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이 5를 지칭할 때 인덱스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인덱스를 지정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그 쭉 절대값을 마이너스 절대값을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에서 첫 번째 그 인덱스까지 출력하시오. 잘라내시오. 슬라이싱 하시오. 라고 명령을 주면 마이너스 1이 자, 범위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요거 마이너스 1을 하나만 줄 때랑 콜론을 넣어서 범위를 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를 줄 때는 요거 자체를 포함하게 되지만 범위를 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가 가리키는 것은 포함하지 않았었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처음부터 마이너스 1 바로 앞에까지 인덱스인 4까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부분을 직접 콘솔을 열어서 숫자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인덱싱을 통해서 튜플 객체를 슬라이싱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튜플에 다음과 같이
값을 입력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tuple 객체라는 녀석은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새로운 그 아이템을 할당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자, 그래서 tuple은 값을 바꿀 수가 없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다음에 배울 lis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tuple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정수만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첨자가 그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자열 객체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튜플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소수점이 붙은 1.0, 2.0 이런 그 실수, 플로팅 포인트 객체도 역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조합을 한꺼번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정수랑 다음에 그 문자열이랑 소수점이 붙어 있는 실수, 서로 종류가 다른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튜플은 또 다른 튜플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을 담고 있는 A가 있고 4, 5를 담고 있는 B가 있을 때 C도 이렇게 C를 만들 때 A 튜플을 넣고요. B 튜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C를 확인해 보면 C 전체가 하나의 튜플이고요. 그 안에 A가 또 다른 튜플이고 B가 또 다른 튜플로 안에 들어갑니다. 자, 튜플에 값을 넣을 때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튜플을 만들 때 값 한 개만 넣어서 튜플을 생성을 하면 튜플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수 두 개를 하나 튜플로 생성을 했죠. 그래서 A를 보면은 1, 2가 나오는데 만약에 정수 하나를 갈로를 쳐서 튜플로 만듭니다. 자, 이때 A 값을 확인해 보면 괄호가 빠진 그냥 1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1에다가 갈로를 쳤으니까 이거는 투플 객체를 만드는 것인데 타입을 확인해 보면 클래스 int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하나인데 괄호를 쳐주면은 튜플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튜플이 만들어지지 않고 생성되지 않고 int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값이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튜플로 만들고자 한다면 여기 할당 연산자가 빠졌네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콤마를 꼭 써줍니다. 갈로 열고 1, 갈로 닫고 하면은 값이 한 개이지만 얘는 튜플 객체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타입을 확인해 보면 튜플이라 L이 또 빠졌네요. 튜플이라고 나오고요. A를 확인해 보면 괄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튜플은 더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이렇고 B가 4, 5일 때 C는 A 더하기 B. 자, 이 더하기는 그냥 1 더하기 2 하면 그 3이라는 결과물을 내주죠. 자, 근데 이 튜플이랑 튜플을 더하면 이 튜플이라는 객체에 걸맞는 더하기를 수행합니다. 그냥 단순히 정수였다면 정수 객체였다면 정수 객체에 걸맞는 더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A가 튜플이고 B가 튜플입니다. 그럼 이 튜플 객체에 걸맞는 더하기를 합니다. 자, 튜플 객체에 걸맞는 더하기는 이 두 개를 하나로 쭉 이어서 하나의 튜플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잇는다는 말을 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concatenation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튜플을 컨캐터네이션 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의 튜플을 새롭게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튜플을 C가 참조하도록 할당 연산자를 적용을 했습니다. 튜플에는 다음과 같은 연산자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A가 이렇게 되어 1, 2, 3 튜플이고 B가 3, 4 튜플을 참조하고 있을 때 A가 B보다 큽니다. 자, 이게 참말이면은 true를 리턴할 테고요. 거짓이라면 false를 리턴할 겁니다. 자, 이 경우에 false를 리턴했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튜플에서의 그 대소 관계는 튜플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전 순서로 따집니다. 사전에서 이게 하나의 단어고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 했을 때 사전을 찾아봤을 때 이 3, 4가 사전의 뒤쪽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A가 길이가 원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튜플이 되겠습니다. 자, 대소관계를 따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같은지 또는 다른지도 따질 수가 있습니다. A랑 B는 같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false를 남기고요. A랑 B랑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죠? 그래서 true라는 값을 남깁니다. 자, 이번에는 그 튜플에 적용할 수 있는 파이썬 기본 명령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명령들은 그 튜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리스트, 앞으로 배울 리스트 객체, 딕셔너리 객체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1, 2, 3 튜플 객체가 있는데 len, ranks라는 얘기입니다. ranks, A의 원소의 길이는 얼마이냐? 3이라고 계산해 주고요. sum이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자, A 원소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6이 나오겠고요. max를 취하면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값인 3을 남겨주고요. min은 가장 작은 값을 남겨줍니다. 자, 조금 숫자를 바꿔봤습니다. A 3, 2, 8, 9, 4, 5라는 그 원소를 담고 있는 정수 객체를 담고 있는 튜플 객체를 생성을 했고 변수 A가 이 객체를 참조할 때 min A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2를 남겨두고요. max라고 하면은 가장 큰 9를 남겨줍니다. 자, 또 다른 그 명령으로 sorted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렬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렬을 시킨다는 것은 값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준다는 의미고요. 자, 이런 sorted를 했을 때 이 함수가 이 명령이 남기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렬된 결과를 남기는데 갈로가 아니죠. 이렇게 갈로가 아니고 대갈로인 경우를 우리는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로서 리스트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자, 이때 A를 다시 확인해 보면은 A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sorted를 적용했을 때 A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대신 이 함수가 남기는 것이 새롭게 만든 리스트 객체라는 것입니다. 자, 튜플은 객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튜플 객체를 만들었을 때 dir이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튜플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쭉 리스트업 해줍니다. 자, 이 중에서 초록색으로 된 거 몇 개를 좀 살펴보면 언더바 2개, 언더바 2개. 함수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add라는 함수도 가지고 있고 equal, 양쪽이 같은지 아닌지를 따지는 함수도 있고요. great equal, 크거나 같다 또는 greater than, 크다, less equal, 작거나 같다, lt, less than, 작다.
요것들이 이렇게 함수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앞쪽에서 그 적용했던 이러한 그 함수들이, 이러한 그 연산자 기호들이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함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 연산자가 동작을 하는 거였고요. 자,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뭐 ITER, 이터레이터라는 것도 있고요. len, 자, 요게 있었기 때문에 요 녀석이 동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multiply, 뭐 string, not equal, 뭐 count, index, 자, 이런 그 명령들, 함수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방금 살펴봤던 튜플이 제공하는 함수들을 몇 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a, b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add b, add란 함수가 제공이 됐었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concatenation을 하시오 라는 거랑 똑같죠. 그럼 a, b를 concatenation 하면 튜플 1, 2, 3, 4라는 객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튜플 객체를 할당 연산자를 써서 C라는 변수가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C가 참조하는 객체는 튜플 1, 2, 3, 4죠. 자, str이라는 그 함수도 있었는데요. str 있었죠? 자, str이 해주는 것은 뭐냐면 a.str 하면은 다음과 같은 문자열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따옴표가 붙어 있죠? 네,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자, 이게 이러한 함수가 어떤 객체에 그 포함이 되어 있으면 파이썬에서 str이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언더바 add라는 함수가 그 객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a 플러스라는 그 기호를 쓸 수 있었고요. 또 len 이라는 함수가 지원되면 이런 함수를 쓸 수가 있듯이 요 함수가 이 객체에 포함되어 있으면 str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는 똑같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count랑 index라는 함수가 튜플에서 제공을 하는데 a가 이러한 튜플 객체였을 때 count는 2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자, 이걸 알려줍니다. 2의 개수는 하나, 둘, 셋, 3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인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값 중에서 1의 인덱스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자, 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죠. 자, 인덱스는 0입니다. 자, 3의 인덱스는 어떻게 되나요? 0, 1, 2, 3, 4. 4가 나오고요. 자, 2의 인덱스는 0, 1.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는데 자, 이 인덱스가 그 남기는 값은 첫 번째 2의 인덱스인 1을 남겨줍니다. 자, 포문을 이용을 하면 튜플에 들어있는 원소 또는 객체를 하나씩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튜플이 A가 참조하는 1, 2, 3이라는 튜플이 이렇게 있을 때 A의 랭 그러면 3이 되겠죠? 자, 3번 반복하면서 A 원소에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각 원소에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in이라는 명령 그 말을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A라는 튜플은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죠. 그 안에서 하나씩 끄집어 옵니다. 포문을 만나면 하나씩 끄집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덱싱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씩 끄집어 온 것 자체가 이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가 됩니다.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죠. 자,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in이라는 거를 쓰면서도 가끔은 인덱스도 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enumerator라는 그 키워드 함수고요. enumerator는 이 여러 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이런 컨테이너 객체에 대해서 인덱스 차례대로 인덱스 0, 1, 2, 3, 4도 만들어 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도 하나씩 끄집어 내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면은 인덱스랑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도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플에는 이러한 것도 제공이 되는데요. 자, 이건 역시 그 리스트랑 딕셔너리 객체에서도 역시 사용이 됩니다. 자, 튜플 객체는 it 언더바 2개 iter이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이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iter이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입력으로 줘서 iter을 통과시키면 iter이라는 객체, 더 정확하게는 iterator라는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 iterator 객체를 it라는 변수 이름으로 할당 연산자를 써서 참조를 시켰습니다. 자, it의 타입을 확인해 보면 클래스 tuple iterator 라고 더 엄밀하게 tuple 대한 iterator라고까지 알려주는데, 자, 우리는 그냥 iterator 객체다 정도로 알아도 됩니다. 자, iterator 객체에 대해서 또 dir 해보면은 그 안에는 언더바 2개, next 언더바 2개 라는 함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파이썬에서 next라는 명령을 쓸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iterator 객체에 next라는 함수를 적용하면 첫 번째 원소 2를 끄집어 옵니다. 자, 여기에 또 next를 적용하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원소를 끄집어 옵니다. 자, next를 또 적용하면 3을 끄집어 오고요. 그래서 next가 iterator 객체에 대해서 next라는 명령을 적용하면 그 iterator 객체가 가리키는 원래 tuple 객체의 원소를 차례대로 끄집어 옵니다. 자, 한 번 더 next를 적용을 하면은 stop iteration이라는 예외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요. stop 더 이상 끄집어 올 것이 없을 때 stop itera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외. 자, 이것도 객체입니다. 예외 객체라는 것을 출력을 해주는데 예외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일단 뒤로 예외 객체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for인 경우에 in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 객체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끄집어 올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에서는 A에 요 포문이 동작하는 그 안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포문 내부에서는 A에 대해서 iter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이터레이터 객체를 가지고 온 후에 이 이터레이터 객체에 next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값이라고 했지만 엄밀하게는 객체죠. 이 tuple 안에 들어있는 정수 객체, 여기서는 정수 객체를 얻어와서 그것을 i가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next를 적용을 하는데 그 원소를 벗어나게 되면은 더 이상 끄집어 올 것이 없으면은 stop iteration이라는 예외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stop iteration이라는 예외 객체가 발생을 하면 반복을 멈춥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용을 했었던 그 range 세 번 반복하기 위해서 range 3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range도 내부에는 iterator 객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012를 출력을 해주죠. range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range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range라는 객체를 A가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타입을 확인해 보면요. 자, A는 A가 가리키는 A가 참조하는 객체의 타입은 클래스 range라고 알려줍니다. dir을 해보겠습니다. range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요. 쭉 살펴보면 중간에 ite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range라는 객체에서 itir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얘는 iterator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줍니다. iterator라는 객체를 생성해 줬습니다. 타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엄밀하게는 range iterator죠. range iterator. 자, 그럼 이 range iterator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t라는 iterator가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쭉 살펴보면요. 여기 nex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next. 자, next라는 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it.next. 자, 처음에 0을 가지고 오죠. 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1을 가지고 오고요. 2를 가지고 오고요. 자, 더 이상 가지고 올 게 없으면 stop iteration이라는 예외 객체를 만들어주고 끝납니다. 자, 방금 실습을 통해서 그 range라는 것도 하나의 iterator 객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in을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in도 논리 연산자입니다. 보통 in은 iterator 객체가 나오고요. 자, 이 tuple은 당연히 iterator 객체입니다. 뭔가 하나씩 값에 접근할 수가 있죠. iterator 객체가 있고 in을 써주면은 그 iterator 객체에서 값을 하나씩 끄집어와서 출력을 해줬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iterator 객체 안에 A라는 것 안에 1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요. 1은 A 안에 1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죠? 그러니까 true를 계산 결과로 true를 남겨주고요. 4는 A 안에 있습니다. 4는 없죠? 네, 거짓말입니다. 그때는 false를 남겨줍니다. 자, 그래서 이 in이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하면 어떤 그 tuple 객체, 나중에 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객체 안에 이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객체를 얘기하면서 is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is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는 숫자 정수 객체 1을 참조하고 B도 역시 정수 객체 1을 참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1이라는 객체는 굉장히 특별한 객체라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A랑 B는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A가 참조하는 요 1이라는 객체랑 B가 참조하는 이 1이라는 객체는 같습니다. 그래서 true가 나오고요. 설명을 정정하겠습니다. B의 값이 같은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A가 가리키는 값도 1이고 B가 가리키는 값도 1입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거를 같습니다라고 하면 true를 남겨주고요. is는 언제 쓰이냐면 요 같은 객체인지를 알려줍니다. 다른 객체인데도 1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객체 가리키는 것도 동일한 객체이기 때문에 is라고 했을 때도 역시 true가 나옵니다. 자, 이걸로는 요 연산자랑 is 키워드랑의 차이를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른쪽 투플 가지고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A는 1, 2, 3, B도 1, 2, 3입니다. 1, 2, 3이라는 투플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A가 그거를 가리킵니다. 1, 2, 3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졌고 A가 그 객체를 참조합니다. 자, 1, 2, 3이라는 투플 객체가 또 만들어졌고요. B가 그것을 참조합니다. 자, 이때 A랑 B는 같습니다. A가 참조하는 객체는 1, 2, 3, B가 참조하는 그 객체도 1, 2, 3 값이 같죠? 자, 그때는 true가 나오고요. 자, 이때 A is B is를 쓰면은 false가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A가 참조하는 객체는 id가 이렇고요. B가 참조하는 객체는 id가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는 is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가리키는 값이 같은지를 물어볼 때는 요런 연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문자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문자열은 사실은 투플이었습니다. 자, 문자열은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따옴표를 쓰면은 원소로 1, 2, 3, 4를 담고 있는 투플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투플 객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투플과 마찬가지로 인덱싱을 이렇게 하면은 특정 원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 1, 2에 접근을 하고요. 물론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붙어 있고요. 첨자 0에다가 문자열 9를 집어넣겠다. 자, 그러면 투플과 마찬가지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str 오브젝트는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그래서 투플이랑 마찬가지의 에러 메시지를 나옵니다. 자, B는 5, 6 문자열입니다. 자, 이때 A랑 B를 더하시오 라고 하면은 투플과 마찬가지로 쭉 이어 붙입니다. 컨캐터네이션을 합니다. 자, 컨캐터네이션을 해서 이어 붙인 새로운 문자열 객체를 만듭니다. 그 객체는 이렇고요. 자, 투플과 마찬가지로 ranks라는 명령을 제공하고요. 이거는 이미 우리 사용해 봤습니다. A의 길이는 얼마냐? 4다 라고 알려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덱싱,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 바로 앞에까지. -1은 맨 끝에를 가리키죠. 그래서 범위를 주었을 때는
맨 끝에 첨자는 제외하고 바로 이전까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 2, 3이 뽑혀져 슬라이싱 되어 나옵니다. 자, 여기에도 index count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는데요.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3의 인덱스는 어디냐? 0, 1, 2, 2죠. 그 다음에 3이라는 문자열은 몇 번이나 나오나?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고요. 또 in이라는 그 키워드도 쓸 수가 있습니다. A 안에 3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따옴표를 붙여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rted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역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데, sorted의 결과물은 list 객체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list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반환해 줍니다. 남겨줍니다. 자,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오류가 나죠? 네,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줘야지 추루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게 문자열인데 A는 문자열인데 문자열이 아닌 다른 그 종류의 객체가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얘가 동작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type error라고 하고요. type error requires string 문자열을 요구합니다. 왼쪽에 연산자의 왼쪽에 in이라는 것 왼쪽에 문자열을 요구를 합니다. int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에러를 남겨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투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투플이고요. B는 리스트입니다. 자, 이때 투플이라고 써주고 갈로 안에 리스트 객체를 넣어주면 이 녀석이 투플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C로 할당 연산자를 써서 새로 만든 투플 객체를 참조하게 되면 C가 참조하는 객체는 다음과 같은 투플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로 안에 문자열 객체를 넣어주고 int라고 하면은 그 숫자 문자열을 정수 객체로 바꿔줬었죠. 자, 같은 맥락이고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range라는 그 객체가 있는데요. 자, 이 range라는 객체는 그 이터레이터 객체였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보면은 range고요. 자, 이것도 역시 tupl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tuple 객체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B의 타입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tuple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그 투플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세 번 정도 복습하시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실습을 통해서 투플 객체 사용법을 온전히 익히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영상은 투플 객체를 활용해서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겠습니다.